네, 안녕하세요. 2025년 수요일에 바다톡톡 2회차 해양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도입 강연 AI로 보는 전설과 신화 속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대전 삼성초등학교 교사 이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화란 말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혹시 둘 다 알고 있다? 단어는 아는데 뜻은 몰라. 단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전설과 신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목에 AI로 보는 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설과 신화, 그 다음에 뭐 바다의 신의 종류, 뭐 고대의 도시, 그 다음에 서양과 우리나라의 전설과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요즘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과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폰트는 이제 해수체로 제작을 했고, 여기 이제 삽입되어 있는 모든 그림은 다 AI로 제작된 그림임을 미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AI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만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무엇일까요? 자, 컴퓨터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일을 처리를 빠르게 해주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AI도 사실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AI가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이제 자동 ARS가 이제 응답을 해주죠.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응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계속 학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길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있거든요. 딥러닝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스스로 더 많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AI 스피커인데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에 따라서 얘가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AI한테 그림을 그려주면 AI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자기가 자동으로 그려주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종류를 보면 여기서 혹시 아는 거 있나요, 혹시? 자, 캔바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 이제 만 14세 미만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캔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마 캔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것이 챗GPT.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미드전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작품을 이제 대회 냈는데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해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요. 리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AI로 물어보면은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고 또 그림까지도 같이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I한테 한번 바다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거는 캔바한테 딱 5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바다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이게 어떤 풍경 같나요? 노을이 지고 있는 그 바다의 풍경인데 이게 사진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림처럼 보여요? 그림처럼 보이죠? 그림인데 마치 물감으로 이제 칠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냅니다. 여기도 또 추가로 이제 어떤 바다를 그려줘,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줘, 그런 명령을 추가로 내면은 그래서 입맛에 맞게 그려줘요. 요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프로그램에 다 AI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AI 그 프로그램한테 바다 그려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사진을 4개를 뽑아주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뽑아냈는데 얘는 그림처럼 보이나요? 사진처럼 보이나요? 얘는 또 사진처럼 보이는데 나는 분명히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했죠. 아까의 풍경은 똑같은 명령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그 노을 지고 있는 풍경을 그렸는데 지금은 어떤 풍경으로 그렸나? 굉장히 이제 파도가 약하게 치고 있고 굉장히 상쾌한 분위기의 그림을 냈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패들렛 많이 쓰고 있죠? 패들렛도 AI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패들렛에도 똑같이 바다가 그려줘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좀 어두컴컴하고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AI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르게 그림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리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바다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숫자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다 수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수합한 정보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요 이제 숫자들은 이 인공지능이 참고로 한 그 자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를 클릭하면은 그 번호에 이 인공지능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으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전설에 대해서 그려줘 하니까 AI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전설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 앞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설과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자, 전설, 그 다음에 신화, 그 다음에 민담, 설화인데 혹시 여기서 알고 있는 단어 혹시 있나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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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1번 알고 있다? 2번? 3번? 4번. 자, 우리가 전설이 그 옛부터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설은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치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고 이 전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한 것도 있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신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있죠.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굉장히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신성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야 됩니다. 자, 민담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 속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무엇을 주냐면 교훈을 주죠.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담이고요. 설화는 이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기억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지역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크게 보면은 설화가 있고 그 설화 안에 이런 뭐 전설이나 신화나 민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틀한테 물어봤어요. 자, 레전드랑 테일이 대체 무슨 차이냐? 우리가 전설을 영어로 하면 레전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레전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레전드 하니까 굉장히 성스럽고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보통 이제 우리가 레전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레전드는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고 옛날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성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레전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따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느낌이 있고 사실처럼 실제로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와서 전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전설이라고 합니다. 자, 테일은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도 사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랑도 사실 이제 비슷한데요. 이 테일의 특징은 이제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뭐 꾸며졌다든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가 테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동화라든지 이제 소설을 우리가 테일이라고 하고요. 인어공주는 전설일까? 테일일까? 그러니까 레전드일까? 테일일까? 그건 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전설이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설 중에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물러나면서 목마니까 나무로 만든 말이죠. 큰 말에 그걸 바치게 되죠. 그래서 성에다가 이제 놓고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한껏 풀어져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이제 전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죠. 유물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나요? 이게 뭐냐면 거북이 옛날에는 이제 글씨를 쓸 때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 글씨를 쓴 적도 있었대요. 아주 먼 옛날에 나라가 있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전설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1899년인가 그때 이 중국 상나라에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전설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전에는 은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나라의 수도 이름이 은이었고 실제로 나라 이름은 이제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은나라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신화로 넘어와서 우리가 신화라 하면은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죠. 그리고 꼭 신만을 이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신에 밀접한 인간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과 밀접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신화 그려줘라고 하니까 자, 어때 보여? 다들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나요? 이게 AI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림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이제 다 남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러 신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사실 북유럽에도 신화가 있대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신화. 자, 요거 맞출 수 있겠죠? 이거 호랑이와 곰 무슨 신화일까? 탕문 신화 아주 유명한 거죠. 환웅이 내려와서 다른 부족과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호랑이 부족이 있고 곰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얼마를 지내게 되면은 이상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호랑이는 실패, 곰은 성공해서 이제 환웅과 그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당군이더라 하는데 얘는 사실 약간의 근거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신화는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웅 부족이 있었고 환웅 부족이 내려오면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만나게 됐는데 곰 부족은 같이 연결이 됐고 호랑이 부족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이 3명이 있어요.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그 다음에 땅 지하 세계, 죽은 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지배하는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제 신이 있습니다. 3대 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바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생각보다 포세이돈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존재감이 조금 떨어진대. 왜냐면은 나머지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아무래도 나오기가 조금 다른 신들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동양에서는 주로 나오는 신이 용왕.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용이 영어로 하면 드래곤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의 용과 동양에서의 용은 사실 모양이 약간 달라요. 요 용은 사실 동양의 용이 아니라 약간 서양의 용. 동양의 용은 약간 이제 뱀과 비슷하게 생겼고 서양의 용은 약간 도마뱀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뭐 강이나 하천, 호수, 바다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을 우리가 용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용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의 도시인데 물속에 도시가 있었어요. 자, 헤라클레이온이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전설 속에 내려와서 책에만 있으니까 이게 가짜구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21세기 초에 이집트 앞바다에서 이거와 관련된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도시였다. 기원전 12세기라 하면 지금이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 지금은 기원 후라고 하는데 기원 전이라 하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면은 이제 1년 있고 그 앞에도 또 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건 실제로 썼던 거고. 자, 요 도시는 어떨까? 포세이돈이와 자, 요것은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책에서 쓴 도시인데, 오래전에 굉장히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라는 도시를 이제 뜻하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아직까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못했어. 말 그대로 그냥 전설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도시가 이 당시 뭐 그리스 사람들은 그 그리스 앞바다가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였거든요. 그 지중해 너머에 또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아틀란티스인데, 이것의 이름을 따서 그 지중해 앞바다, 우리가 세계에서 5대 바다 하면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인데, 대서양이 이름이 이 아틀란티스 이름을 따서 아틀란틱 오션. 그러니까 이 아틀란티스 이름을 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양과 동양의 그 바닷속 전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혹시 세이렌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세이렌은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이에요. 바다의 요정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 사람들을 친하게 지낼 것 같죠. 근데 이 세이렌은 얼굴은 이제 인간 여자인데 몸은 새였대. 그러니까 사실 얘도 AI로 사실 그렸는데 이것도 사실 AI가 잘못 그렸어.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새 있지. 이거는 사람의 몸이고 날개가 달려있는데 실제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새. 진짜 새. 새였는데 얘가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체까지는 인간의 몸이고 그 아래는 이제 새에서 뭘로 바뀌게 됐냐면 물고기 있죠. 물고기 모양으로 바뀌게 됐죠. 이 세이렌의 특징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제 배를 탄 선원들이 지나갈 때 이제 선원들을 막 유혹을 한대. 유혹을 하게 되면은 그 선원들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본인의 배를 제대로 몰지 못해서 배가 부셔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유혹이 돼서 이 선원들이 자동으로 바닷속에 뛰어들게 만들었대. 이렇게 봤을 때 세이렌은 굉장히 어떤 요정처럼 보여? 나쁘고 사악한 요정처럼 보이게 되죠. 참고로 그 스타벅스를 보면은 스타벅스 가운데에 인어가 있는데 그 인어가 세이렌이고 여러분들 그 경찰차라든지 소방차에 달려있는 사이렌 있죠. 사이렌이 이 세이렌에서 단어가 나오게 됐대요. 크라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크라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북유럽에서 이제 내려온 전설입니다. 바다 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 크라켄이. 크기도 굉장히 커가지고 작은 선만한 크기고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거대 문어가 나와가지고 막 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가요. 도와준 역할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의 대부분은 나쁜 애다. 그래서 거대한 촉수를 이용해서 배를 감싸고서 이제 부수게 되는데 이 문어나 오징어를 보면은 다리에 빨판이 달려있죠. 여러분들 혹시 낙지 먹어본 친구? 낙지를 먹으면 그 산낙지 같은 경우는 막 입안 천장에 막 달라붙어. 빨판 때문에. 달라붙어 막 그걸 떼내려고 하는데 잘 안 떼지죠. 이렇게 빨판이 보면은 이 규칙적인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어나 오징어의 다리를 보면 약간 이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런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바다 폭풍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제 난파되기도 했고 폭풍우를 부른 것이 크라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서양인 전설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보면은 이제 바다에 용이 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은 블루 드래곤 이런 식으로 얘도 사실 이번에 서양의 용을 뽑아내라고 하니까 동양의 용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 봄을 좋아하는 건 똑같고 동양의 용은 입에 뭘 물고 있죠? 여의주.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인어가 많이 나오는데 인어도 성별이 있어. 여자 인어는 머메이드, 남자 인어는 머멜. 그래서 여기서는 다 소개를 못하지만 남자 인어가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어공주도 여자. 자, 이제 우리나라로 가면은 우리나라 바다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어. 자라를 뽑아내달라고 하니까 자라가 안 나왔는데 지금 별주부전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용왕이 병을 얻어가지고 토끼의 간을 먹어야 돼.
근데 다들 물고기들이 물 밖에 나가면 죽어요. 죽는데 다행히 자라는 나갈 수 있어서 근데 자라가 이제 별주부라고 하는데 자라가 이제 나가서 토끼를 가머니설로 다 유혹을 해가지고 용궁이 결국 데려와요. 오자마자 묶어버리죠. 죽이려고 하니까 토끼가 꾀를 발휘해서 내가 간을 바치고 싶은데 요 간이 여기 없어요. 육지 위에 바위 틈새에 있어. 그래서 자라랑 다시 올라가자마자 토끼가 자라를 약 올리고서 도망가죠. 그럼 여기서 나온 용왕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자, 요거는 우리 흔히 유명한 심청전. 자, 심청전에서 나온 등장인물이 심청인데, 심청의 아버지가 맹인이죠. 자, 맹인인데 이제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00석. 지금으로 따지자면 300석이면 사실 비싼 돈이죠,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파도가 세다 보니 중간에 난파돼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재물을 바치는 거죠. 이 재물을 받고 내 항해를 이제 원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심청이가 300석의 본인을 팔고 이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죠. 근데 누가 구해주게 됐냐? 용왕이 구해주게 되고 나중에 이 심청이를 바닷속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꽃에 심청이를 넣어서 물 위로 띄어보내죠. 그걸 보고 그 근처에 이제 살고 있는 나라의 이제 황제가 야 이건 인연이다. 연꽃에 타고 바다에서 등장을 하더니 해서 이 심청이를 뭘로 맞이하게 되냐면 황제의 부인인 황후로 맞이하게 돼요. 그럼 심청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맹인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와 심청이가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이제 그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죠. 요거는 아마 아는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예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절에 신라에 귀족 여성이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대. 그래서 용왕도 탐이 나서 이제 남편과 길을 가고 있는데 용왕이 나타나서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노인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노래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용왕이 다시 수로 부인을 다시 되돌려줬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라고 하는 곳에 삼척시에 가면은 이 수로 부인과 관련된 공원이 있어요, 거기. 나중에 한번 삼척에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온 용왕은 어떤 사람, 어때 보여? 아주 나쁘죠. 사람을 납치하다니. 그것도 남편과 같이 있는 사람을.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설화인데 그 명시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대. 결혼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인어가 붙잡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수확한 번 돈을 전부 다 내고 이 인어를 구한 다음에 풀어줬대. 그래서 이 바다로 돌아간 인어가 이 명시어부한테 아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도승지라고 하는 자리, 그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를 준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인어는 어때? 착하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죠. 자, 이번에 난간설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어부가 등장합니다. 자, 이씨 어부가 있는데 이씨 어부가 우연치 않게 그 용궁에 이제 초대를 받게 돼요. 근데 용궁에서 무엇을 선물을 받게 되냐면 인어 고기를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었겠죠? 인어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씨 어부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인어 고기를 먹었대. 먹었는데 점점 자랄수록 엄청난 미녀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남자들이 다 이씨 어부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겠지. 근데 인어 고기를 먹은 걸 알게 돼서 인어 고기를 먹은 사람과 같은 뭐 가족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뭐 결혼합시다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계속 사람에 따라 너무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다른 남자들과 이제 관계를 이제 했는데 그 관계를 맺게 됐는데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뭐 사귀고 그러면은 그 남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인어 고기를 먹으니까 몇 살까지 살게 되냐? 자, 120살까지 살았는데도 나이가 이제 안 늙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구니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200살 때, 잠깐 내려오니까 또 그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300살 이후에 이제 행방이 묘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져. 그냥 말 그대로 인어 고기가 일단 존재를 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설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점, 등장인물이 둘이 있죠. 용왕과 인어. 근데 용왕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인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은혜도 있지 않고. 그리고 자, 등장인물들이 주로 누가 많이 엮이게 되냐면 어부가 많이 엮이게 되죠. 아까는 그 아이를 받은 어부는 성공을 했고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어린 딸이 인어 고기를 먹은 그 어부는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불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왕은 어찌됐든 좋은 용왕도 있고 나쁜 용왕도 있지만 이제 용왕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바다와 관련된 이제 설화와 신화를 이제 잘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바닷속 전설과 신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졌나요?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전설과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보면서 바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도입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강연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